경사로 보아 곧 도착할 거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면서 또 큰 시세가 나왔었던 주인공이기도 하죠. 재밌는 것은 2020년도 시점에서 경기가 막 살아날 것 같은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중시를 끌어올리는, 그때는 동학개미들, 이 동학개미들이 주가를 막 이끌고 넘어가는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학개미 운동을 통한 그런 가치주, 성장주, 그 다음에 뭐 대형주 이런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죠.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주 하면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수출주? 반도체, 네,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가지라서 얘네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또 그때 시총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랐죠. 자, 그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걔네들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인데요. 그렇죠. 왜 자동차 부품까지 넘어가게 됐을까?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형주를 매수하게 되면 일단은 걔네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니까 좋아요. 좋은데 너무 올라버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매수를 더 하기가 어렵잖아요. 대형주가 막 올라가 버렸어. 하다가 막 올라갔어. 근데 대형주가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자,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 칩시다. 자동차를 뚝딱뚝딱 만들어 본다 이거야. 현대차에서. 자, 근데 이 자동차는 뭘로 만들어요? 내가 그냥 자급자족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부품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한 대 팔릴 때 부품은 3개, 4개가 팔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한 대 만들 때 원 부품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비용 부품이 또 있어야 되고요. AS용 부품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개, 뭐 또 때는 4개 이렇게 팔린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대형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갈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된 게 바로 부품주였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담아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는데 부품주들은 그 뒤에 슬금슬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야, 괜찮은데 그때 매수했던 것들이 이제 현대위아가 있고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꽃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꽃신, 화신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많이 했었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현대위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현대위아는 추세가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 좀 보이거든요. 자, 역배열에서 치고 올라가는 건 맞는데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이따가 차트 보시면은 아마 감이 딱 오실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그게 저항을 넘어가면서 저항 포인트가 수렴으로 바뀌는데, 자, 여기서 또 매수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 알려주면 재미없겠죠? 조금 있다가 다 알려드려요. 네. 그래서 수렴을 통과하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일찍 매수했다가 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고 있다면 일찍 매수를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매수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버텨보시면 또 되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일찍 매수해서 와 좋아지는데 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걸 버티지 못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후에 주식을 매매를 했을 때 이러한 추세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중간에 팔아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때 이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이래서 조금 쉬었다 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구나. 아,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포인트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업황을 따라가는 흐름이 많지만 업황과 함께 포지션이 좋아지고 있다라면, 자, 첫 번째 뭐가 중요하죠? 종목을 분석할 때 첫 번째 종목 분석할 때 첫 번째 뭐예요? 업황이나 재무제표를 봐야죠. 이 기업이 정말로 좋아질 기업인가? 요거 봐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바꿔줄게요. 뿅! 네, 뿅 하고 바꿨어. 두 번째 뭐예요? 써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차트에 맥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나 업황을 먼저 기본적 분석과 차트의 분석이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자, 그 당시는 뭐 산업이 좀 발전한다거나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뭔가 좀 또 다른 기대감이 좀 생겼단 말이에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저평가된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죠. 그래서 주가가 막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실제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주식들 밀어 올리니까 차트상에 몇 점도 나오는 겁니다. 업황, 재무제표, 차트상 몇 점까지. 그렇다면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뭐다? 바로 지리는 지리는 투자. 네. 그래서 오늘 지린 거잖아요. 지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주식을 한번 만나게 되면은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매수를 통해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또 잡아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커다란 종목도 급등하는 패턴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차트 보시면 나와요. 급등하는 패턴이 확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 이렇게 큰 종목으로도 100%, 200%, 뭐 300%막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상승 추세와 그 다음에 포지션 변화, 그리고 급등하는 페인터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현대유의라는 종목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접근한 거예요? 자동차 종목이 막 올라가면서 부품주도 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업황 분석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차트 맥점이 딱 나타났을 때 공략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왜 빨리 차트 안 보여주느냐, 그죠? 차트 보여드릴게요. 여기 벌써 떴네요. 그죠? 차트 여기 떠 있잖아.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들어갑시다. 네, 차트를 보면은요, 2020년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딱 보면 어때요? 와우, 성투사답다. 그런 느낌 오시나요? 네,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차트죠. 그리고 저항을 돌파해서 살짝 넘겨놓고 옆으로 좀 누워가는 횡보. 자,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패턴들이 저점권에서 시장이 상승할 때,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 많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일단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 진행이 되다가, 그리고 이제 상승이 점점 진행됩니다. 근데 이 상승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역배열은 계속돼요. 이격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는 이것을 좁히기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주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두고서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은 뭐 금방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나오죠. 무슨 자리예요? 수렴. 자, 역배열 이후에 수렴이 나오면은 정배열 전환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형태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횡보 박스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저점 지지대가 이제 4만원대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구간. 자, 많이 물려 있어. 많이 물려 있다라면, 네, 뭐 포인트가, 이거 얘기 제가 또 해드려야 되죠. 지난번에 그 부분 말씀 좀 드렸는데, 자, 내가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물렸어. 근데 되돌림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되돌림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포지션을 하나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급락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원래 무방의 살 강의가 아닌데, 네, 빼먹고 갈까? 네, 그러면 안 되겠지? 네, 무방의 살 강의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나왔네. 제 얘기를 할 거. 네, 아무튼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하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급락이 나오죠? 급락이 나오면 쭉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잡는 구간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나옵니다. 계속 급락해가지고 미쳐버리는 주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하나의 마디가 끝날 때가 되면 되돌림이라는 게 나옵니다. 되돌림은 잘 아시듯이 얼마까지 올라간다고요? 절반. 자, 이 절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절반을 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 절반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포지션입니다. 뭐냐면, 자, 급락 이후에 반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잠깐 쉬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요게 핵심이거든요. 요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급락 이후에 반등 포인트 나올 때 잘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횡보가 나오잖아요. 조금 키워볼까요? 네. 횡보가 나온 다음에 급락한 종목들 잘 찾아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급락하고 나서 이렇게 횡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네. 하나 올라갈 때. 요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 패턴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근데 급락 이후에만 잘 먹혀요. 그래서 지금 요런 패턴들,
급락 이후에 반등 포인트,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 자, 어디에선 많이 보이냐면, 시장, 레버리지 한번 볼까요? 레버리지도 여러분 수익이 많이 나오셨죠? 네. 레버리지. 급락 이후에 뭐가 나온다? 자, 요거. 급락 이후에 뭐가 나온다? 요거. 네, 옆으로 좀 누워가는 거, 요거 나오고 나서 반등 나올 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매수 포인트가 거의 대부분 잘 잡힙니다. 뒤로 넘어갔을 때 급락한 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그냥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좀 이제 그 포지션을 가지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좀 무섭다 생각되는 거. 그런 자리들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죠, 여기. 자, 2020년도 주가 이렇게 떨어져. 급락이죠? 네. 이런 추세를 가지고 좀 떨어진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뿡 떨어지고 나면 반드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요 구간 이후에 상승이 나오면은 매수한다. 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이들 못 써먹어요. 네. 왜냐면, 그건지 저건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매수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급락 이후에 쉬었다 가는 구간 넘어가면 매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돼서, 뭐 이럴 때 매수해도 괜찮아요. 2020년 뭐 3월달 이럴 때 매수해도 되는데, 이때는 뭐 대체적으로 좀 이제 저는 현대차를 매수했죠. 현대차를 3월에 매수했고, 뭐 이런 뭐 레버리지 이때 샀죠. 레버리지 이때 사고 그랬기 때문에 현대위안은 나중에 샀어요. 왜냐면 이미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다 싶은 거죠. 자,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일단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가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진 구간은 이제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자, 왜 10월이냐? 자, 이평선 수렴은 이미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10월과 이제 10월 13일 날 매수가 된 걸로 돼 있거든요. 10월 13일이면은 월급 날 비슷하게 나왔겠네요. 여기 시점입니다. 10월 13일 날 매수가 들어갔는데 왜 그랬을까? 이때와 지금 8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약간 고민할 필요가 있죠. 이때와 8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둘 다 수렴이긴 한데 다른 거는 뭐냐? 아직 저항대 밑에 있고 저항대 위로 올라왔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수렴인데도 불구하고 저항대 밑에 주가가 위치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또 역배열이면 어떻게 된다? 횡보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급할 필요가 없어요.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횡보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쭉 옆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월달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보자고요. 자, 흐름이 이제 확실해지죠. 확실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좋아지고 뭐 흐름이 좋아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10월 16일 날 또 매수하고 수급 회복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이때 네, 여러분들 네. 이때 문자를 보시면 네.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하이닉스 10월 16일이요. 네, 하이닉스가 매수가 들어갔었어요. 10월 16일 같이 문자 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2020년이죠. 2020년 10월 자, 여기입니다. 여기 하이닉스 매수한 자리. 야, 급등하기 바로 전이네요. 네, 이 얼마나 좋아? 네, 얼마? 그때 하이닉스 공부할 때 다 보셨죠? 네, 영상에 보시면 다 나와요. 문자가 나갔던 자리들이 여기 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수산 인더스트리인가? 뭐 이걸로 바뀐 게 있어요. 요것도 2020년 네, 10월에 매수를 했었는데 요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 수산 인더가 아닌가요? 네, 세보틱스. 수산 세보틱스 바뀌었나? 인더스트리가 아니죠? 네. 자, 수산 세보틱스 2020년 10월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놀라운 포인트인데요. 이 수산중공업도 한참, 네, 요것도 강의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 자, 포지션이 이제 10월 16일 날 매수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문자 보시면 나오죠? 네, 10월 16일. 10월 16일이면 언제냐? 여기죠? 네. 기가 막힌. 급등을 바로 전에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건가요? 내가 약간, 네, 그때는 작두를 좀 타고 있어요. 파주의 작두 도령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익이 많이 나왔죠. 네, 이게 1,000원대, 2,000원이 안 됐던 자리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많이 올라갔죠. 자, 요거는 일단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요거는 다음에 제가 강의를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대 위아를 이제 계속 보면은요, 라인이 이제 그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2020년 시점으로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제 올라가는구나. 좋았어. 그렇다면 이제 시세를 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수를 더 해야 되겠죠. 10월 23일 날 매수를 또 들어갑니다. 네, 10월 23일이면 여기, 네, 또 들어가요. 자, 여기는 이제 확실해진 거야. 너 이제 가는구나. 확실해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11월 4일 날 또 사고요. 네, 11월 4일 날 또 사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이제 상한가가 한번 나오는가 본데요. 네, 상한가. 1월 달인가 본데요. 그죠? 여기 상한가가 나옵니다. 현대 위약 상한가가 네, 상한가가 나왔어요. 네. 야, 대단한데? 네. 근데 그때 상한가가 나온 게 SK 이노베이션. 그때도 여기 진행을 했었나 봐요. 네. 이노베이션 우선주. SK 이노베이션 우선주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또 11월, 네, 그때 2021년이죠. 네, 야, 같이 상한가 들어갔구나. 그날 상한가 두 개였다 이 얘기지.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과거의 이력을 보면 이게 다 나온다는 거죠. 현대위약.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어쨌든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황이 좀 바뀝니다. 주가 급등하기 시작하죠.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신고가. 미리 매수 안 해놨으면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월달 지나서 신고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매도는 이제 4월달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꺾이는 것까지 봤어요. 왜냐면 단기 급등 이후에 일단 추세가 좋기 때문에 더 갈 것 같잖아요. 그럼 기다려. 자, 그럼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6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쭉 갑니다. 그렇게 옆으로 누워져. 그러다가 이제 4월달, 5월달에 조금, 네, 이제 주춤하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제 흐름이 여기서도 2차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후반부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차트는 이제 끝났고, 네, 흐름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는 이제 조정이 좀 계속 진행이 되죠. 네, 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 급등 이후에 1차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디예요? 데드크로스 나온 자리 2월달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포인트에서는 네, 진행이 되는 거고, 이미 뭐 100% 이상 넘어왔기 때문에 뭐 공짜 종목이니까 뭐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지만 이런 시점에서는 일단 조정이 들어온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조정이 들어올 수 있구나. 네, 이렇게 참고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데드크로스가 완전히 전환이 되면은 이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매도를 보시는데 특정한 어떤 재료나 그 당시 뭐 분위기를 좀 봐야 돼요. 저 때는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 해가지고 대형주도 이제 조정이 나면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먹을 때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팔고는 있었거든요. 그런 형태인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지만 사실 반등은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차 반등에 대한 부분들, 일단 고점을 많이 형성한 시점에서 뭔가 이 종목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단계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단계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너 고평가야. 이런 식으로 시장이 딱 평가를 내려버리게 되면은 네, 주가 포인트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 고점에서 좋다고 매수하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 많이 안 빠지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먹을 게 없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때도 어떻게 한다?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려요. 물려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꿍 떨어져. 계속 떨어지죠? 네. 계속 떨어져. 이럴 때는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그렇게 물려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럼 매수는 언제 또 하면 되겠어요? 이제부터 매수 같은 경우는 뭐 2023년도나 네, 돼가지고 네, 그럴 때 한번 봐야 되겠죠? 2023년도 이렇게 이평선이 좀 모이는 자리들 이런 거. 네. 이제는 뭐 월급 정보나 이런 것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이제 매수 포인트가 나와도 되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또 떨어졌어. 야, 이 개판이네요. 그죠? 그래서 월급 정보도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밑에서 또 매수가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또 들어가면 이제 포인트선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이 포인트는 여기서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박스, 이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밀려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흐름이 결국에는 떨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상승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악재가 나와버리면은 주가가 아주 골 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렴을 지나고 나서 뭔가 확신이 들었다라고 볼 때는 이 박스 양상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2020년 같은 경우처럼 이게 돌파해서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후에 뭐가 나온다? 네. 돌파해서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거나 뭐 상승이 나오거나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급락 이후에 네,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 꼭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상승 이후에 수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배열이고 아직 주가가 이 저항선 밑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요거는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정배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급등이 임박했다. 아니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추세가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점 매수, 뭐 바닥권 매수, 돌파 매수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비슷한 패턴들의 있는 종목군들을 자꾸 보세요. 그러면은 5개 중에 적어도 3개에서 4개 정도는 이런 패턴을 통해서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종목의 이름은 바뀌지만 차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를 비슷하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적용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네, 실전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 잘 모르겠다. 잘 모를 수 있어. 네, 왜냐면 계속 해봐야 되거든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보고 그냥 한두 번 집어넣고 잘 되지는 않잖아요. 연습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이 이런 사례들을 보고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매매 강의는 꾸준하게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좋은 매매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익을 밑에서부터 끝까지 먹는 투자 전략을 네,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시다라면 기법 강의들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요? 좀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습니까? 차트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네, 비밀의 기법까지도 설명을 좀 들었네요. 아,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데. 네. 자, 아무튼 네, 이런 차트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식 투자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저점, 내가 매수하는 자리,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급등이 막 진행됐을 때 아, 여기는 아직 팔 자리가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지금은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좀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포지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후반부에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또 업황이 변했다, 차트의 흐름이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 매수가 아닌 매도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착실하게 좀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리는 지리는 종목 매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로 삼아서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매의 기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매매 기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올라갈 테니까 그 시간을 또 기억해 두셨다가 아직 구독이나 뭐 이런 거 안 하신 분들 있다면서요. 큰일 납니다. 구독, 알람 이런 거 해놔줘야지 또 시간에 뿅 하고 올라가니까 제가 또 주말 동안에 또 다른 종목들 열심히 기법 그런 부분들 정리해가지고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 네, 더 새로운 또 다른 그런 매매 기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